오늘을 비롯한 지난 60거래일 동안의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5천억 미만의 종목들은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거래 대금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 역시 전부 제외시키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률이 컸습니다. 이번엔 체결 강도가 높은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체결 강도는 단독으로 살펴보는 지표가 아니라 거래대금 및 수급과 함께 활용할 때 그 위력이 배가 되는 지표입니다. 체결 강도와 거래대금 그리고 수급까지 이 3박자가 모두 조화를 이룬 종목은 붉은색 쌍으로 표시한 다음 4종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거래 대금이 가장 높았던 종목의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4월 11일 거래가 갑자기 급증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DN 오토모티브의 경우 전일 대비 거래 대금이 500% 증가하였으나 5%대의 응봉을 기록하였기에 좋은 징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봉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거래 대금이 2배 이상 급증한 종목들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6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거래 대금 순이 아닌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거래 대금 회전율 순서로 종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된 종목은 펩트론이었습니다. 펩트론의 경우 지난 4월 11일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이 활발하게 발생한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와 한화우션 그리고 한화시스템과 HD 현대미포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순서입니다. 기관이 단독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순서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관은 현대차와 기아를 500억 이상 순매도하면서 두 종목의 하락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입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합계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5거래일 동안 누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참고로 코스피는 지난 5거래일 동안 누적으로 1.33% 하락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ABL바이오와 펩트론은 급등세를 연출하였고 그리고 지난 5거래일 동안 대형주 중에서는 조선주의 등락률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우션 그리고 현대미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5거래일 동안 10% 넘게 급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0거래일 누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한 달을 의미하는 기간인 20거래일 동안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네이처셀을 비롯한 제약업종 3종목이 20거래일 동안 폭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처셀의 경우 100%가 넘는 급등을 하였습니다. 30거래일 자료입니다. 40거래일, 50거래일, 그리고 지난 60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지난 5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저는 5거래일이나 10거래일 동안 초대형주가 급락한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초대형주가 단기적으로 급락했을 경우 그 급락분을 만회하는 상승이 뒤따르는 것을 주식시장에서 자주 봐왔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종목 중에서 10% 가까이 하락한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와 기아가 있습니다. 지난 10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순서입니다. 초대형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10거래일 동안 20%에 가까운 급락을 기록하였기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화학 또한 15% 가까운 급락을 기록하였습니다. 20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순서입니다. 그리고 30거래일, 40거래일, 50거래일, 그리고 60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미 하락 추세에 돌입한 종목들은 함부로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락 추세가 공고해졌다면 상승으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하는 유일한 길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수급이 유입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이렇게 수급 체크를 하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체결 강도가 가장 높은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4종목은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초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체결 강도가 매우 높은 종목들입니다.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는 이 네 종목은 향후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거래일 동안의 평균 체결 강도가 높은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역시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는 종목들 중에서 무려 10거래일 동안 매수가 매도를 압도한 이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체결 강도가 매우 높은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30거래일, 40거래일, 50거래일, 그리고 60거래일 동안의 평균 체결 강도가 가장 높았던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저는 평균 체결 강도만을 고려할 때에는 장기적인 평균 체결 강도보다는 단기적인 기간의 평균 체결 강도가 갑자기 늘어난 종목들, 쉽게 말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매수세가 점점 강해진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10거래일 동안의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 순서입니다. 20거래일 동안의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 순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난 2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1,700억 이상을 순매수하였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의 경우 40거래일 이상의 장기적인 수급 관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하였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외국인과 기관이 그 순매수 규모를 늘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급 상황은 별로 좋지 못하였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에 저는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의 순서입니다. 40거래일, 50거래일, 그리고 석 달을 의미하는 지난 60거래일 동안의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급등세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시가총액 7위에 등극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단기를 비롯한 중장기 수급 모두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지난 석 달 동안 순매수했다는 의미이고, 이런 우호적인 수급 환경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급등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5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가장 많은 순매도를 기록했던 종목의 순서입니다. 10거래일 동안의 수급이 가장 좋지 못했던 종목 순서입니다. 20거래일, 30거래일, 40거래일, 50거래일, 그리고 60거래일 동안 수급이 가장 좋지 못했던 종목의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양봉의 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양봉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의 순서입니다. 양봉이 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중 내내 매수세가 활발했다는 의미이므로 최근 들어 양봉이 밀집될수록 향후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일수록 양봉의 비율이 높아지는 종목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의 양봉의 비율이 높았던 종목 순서입니다. 20거래일, 30거래일, 그리고 40거래일, 50거래일, 그리고 최근 60거래일 동안 양봉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의 순서입니다. 양봉의 비율의 경우 너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KTNG, 그리고 신한지주와 삼성 E&A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각자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나 성향에 맞는 지표들을 조합하여 데이터들이 중복되는 종목들을 선정한다면 의외로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